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김용수 재판이 뭐 관시법 재판이다, 보인다 재판이다, 엉터리 재판이다. 서기호 변호사가 딱 얘기했잖아요. 엉터리 재판. 그렇죠. 이제 이건 다 알아. 그런데 그러면 이 재판이 왜 이렇게 됐을까?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항소심 때는 또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항소심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만약에 본인이 김경수 도지사의 변호를 맡았다. 그랬으면 본인은 어떤 전략으로 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심 시작하자마자 요거를 여론 재판. 그러니까 이 여론 재판 표현이 조금 안 좋은 표현일 수 있는데 민심 재판? 민심 재판. 예, 좋습니다. 국민들이 엄청나게 관심 갖는 재판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안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요. 김경수 지사 재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선고가 딱 됐는데 법정 구속됐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그냥 당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처음에 재판 시작할 때부터 온 국민이 관심 갖는 재판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아쉽더라고요. 그러면 서기호 판사가 만약에 변호인을 맡았다. 그럼 막 뉴스공장도 나가고 다스베이드도 나가고 막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변호인 중에 다 필요 없죠. 변호인 중에 한 명이라도 제일 잘하는 사람. 핵심 멤버, 핵심적인 변호인이 그 뉴스공장을 비롯해서 온갖 언론에서 나가가지고 이번 첫 재판 때 어떤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막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담당 판사가 이거 함부로 재판 못해요. 함부로 법정 구속 못합니다. 그러면 판사의 심리적 영향이 끼치나요? 영향을 끼치나요? 미치죠.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판결을 한다. 판사인데 민심이 막 들끓어.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신경 쓰인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심이 들끓어가지고 김경수 재판에 대해서 혹시라도 유죄나 법정 구속 판결이 나면은 큰일 날 것처럼 뒤집어질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었어야 돼요. 형성이 됐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안 했네. 그 다음에 그 성창호 판사는 특수관계 있었기 때문에 명백히 기피 신청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설령 기피 신청을 해서 기각되더라도 이거는 끝까지 갔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기각되면 항고하고 대법원까지 재항고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 자체가 또 이슈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양승태 대법원장 밑에서 비서를 했다. 이걸로 그리고 이 사람이 사법농단 수사로 조사를 받았다. 실제로 2016년도에 그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시절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할 우려가 있다라고 재판 받을 사람이 재판을 하고 있냐? 그렇죠. 재판 받을 사람이 재판받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피 신청 사유가 돼요. 물론 기피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각됐던 것 자체를 기각되면 기각된 대로 그걸 가지고 막 또 언론에서 떠들어야 돼요. 근데 변호인들 사이에서 이제 의견이 좀 분분했나 봐요. 갈리고.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 재판장한테 재판장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 하나였고, 그래서 여론전을 좀 덜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특검의 신문은 낮에 이루어지니까 기자들이 다 기사를 쓴다는 거야. 근데 이제 변호인의 반대 신문은 밤 늦게까지 하니까 기자들이 퇴근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실은 실력 있는 판사라면서. 그래서 재판 진행을 또 잘했대요. 젠틀하게. 그래서 믿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이 아쉬운 점인데요. 네. 그게 많은 변호사들이 이제 좀 착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너무 순진하게 믿은 거죠. 그래서 당한 건데 제가 2012년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2012년도에 법관 잘린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미 이 사법 적폐 세력들의 음모에 한번 당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후에 다짐한 게 있어요. 사법 적폐 세력들과 맞서려면 정말 이 순진하면 안 되겠다. 머리를 한 번 더 굴려야 되는 거예요. 영악해야 된다. 영악해야 되는 거예요. 쟤네들의 그 의도와 음모를 파헤쳐서 한 단계 우리는 더 위에서 내려다 봐야 되는 거죠. 그 손오공의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듯이. 그런데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어떤 오류에 빠져 있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여론 재판이나 민심 재판을 끌고 가면은 찍힐 것이다라는 게. 그렇지. 심기를 거스린다. 심기를 거스린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여론 재판했을 때 찍히는 거죠. 확실하게 해버리면요. 핵폭풍급으로 해버리면 판사들도 영향을 받아요. 신경 써요. 그러면 어쨌든 전략을 항소심에 좀 바꿔야 되겠다 이라는 거고, 그럼 좀 이따 얘기하고,
제가 또 어떤 걸 들었냐면 처음에 중앙일보인가요? 단독 특종으로 뭐라 했냐면 김경수 지사가 시연을 하고 보고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100만 원을 꺼내서 경력으로 줬고 그걸 피자 사 먹었다. 이게 엄청 보도가 됐어. 김경수 지사가 100만 원을 줬다는 것은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게 허위 사실이었던 거야. 네. 허위 진술을 한 거지. 그쪽 네. 드루킹 쪽에서. 근데 그걸 증거로 채택을 안 했어. 네. 특검에서. 네. 근데 나중에 변호사들이 수사 기록을 보잖아요. 네. 보다 보니까 100만 원을 줬다는 것이 허위 사실로 이미 탄핵이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증거 제출을 했대요.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 또 하나는 뭐냐면 김경수 지사가 시연을 봤다.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하자고 자기들끼리 짜맞춘 메모지가 발견됐대요. 그래서 그것도 다 증거 능력으로 채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진술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것은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무죄다. 또 하나는 뭐냐면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는데 그 킹크랩을 만든 사람이 둘리라는 사람이래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봤다. 창 밖에서. 근데 창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둘리라는 친구 그 사람이 창 밖에서 봤다고 해놓는데 사실 그 현장을 가보면은 창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1m 밖에서 봤다, 붙어서 봤다. 근데 창이 없더라는 거야. 이런 걸 다 했다는 거야. 근데 이런 사실이 재판 전에 미리 알려졌으면, 그렇죠. 미리 알려졌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제가 얘기한 세 가지 이런 것이. 그게 바로 여론 재판인데, 민심 재판인데, 민심에서 이미 무죄가 선고돼 버리는 거죠. 여론전에서. 그러면은 판사가 그것을 유죄 판결 선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더군다나 유죄하면서 법정 구속은 더더욱 힘들죠. 자, 그러면 판결문이 이제 길잖아. 두껍고. 예. 근데 뭐뭐로 보인다가 81번 한겨레 보도에 하면 나온다는 거고, 네. 어디 보면 86번이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80여 차례 보인다로 나와요. 예. 근데 이 보인다 판결에 대해서는 실제 사법부에서는 어떻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 판결문에서는 잘 안 보이는 표현입니다. 안 보이는 보인다 판결이에요. 네, 안 보이는 보인다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민사 사건에서는 그렇게 종종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민사 판결에서는. 근데 형사 판결은 민사보다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그런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굉장히 확실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 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안 맞는 거예요, 형사 판결. 그러니까 증거재판주의에 어긋나죠. 어려운 거. 그렇죠. 예. 증거재판주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다 저거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 직접 증거라는 것은 녹취록이라든가 CCTV라든가 메시지라든가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게 이제 직접 증거잖아요. 아니면 증언도 직접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직접 증거이긴 한데 증언에 대해서는 네. 그 증언을 믿을 수 있냐 없냐 이게 핵심이죠. 목격자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거. 증언 자체는 직접 증거인데 네. 그 증언이 믿을 수 없는 증언들이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거짓말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직접 증거가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A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B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판사는 B로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려야 된다 이런 재판 원칙이 있어요? 예.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형사 사건에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데 억울한 사람 한 명이라도 나오면 안 된다. 라는 차원에서 약간이라도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게 이익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